건강한 삶 연구소 유혜연 이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러분과 결혼 준비의 모든 것 부모편 1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녀가 아니라 부모 편입니다. 네. 부모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탄, 그 다음에 2탄, 3탄까지 준비를 일단 해봤습니다. 네. 자, 저는 아시겠지만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그리고 장모가 된 지가 벌써 장모 5년 차입니다. 근데 당연히 장모가 처음이죠. 네, 처음에 장모가 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조금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 그러시겠죠. 5년 전에, 이제 한 5년, 6년 전에 저희 딸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 그렇죠. 그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저희 딸이 부츠를 신었는데 이렇게 줄을 많이 묶어야 되는 부츠를 신고 온 거예요.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잘 그렇죠. 먹고 이제 얘를 데려다 주러 나가는데 같이 온 남자친구가 저희 아이 딸이 이제 신발을 딱 신으려고 준비하는데 남자친구가 무릎을 앞에 딱 꿇더니 그 끈을 다 묶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 감동이 된 거예요. 네, 장모가 될 사람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 거에 네, 대해서. 이거 참 이거 사육감 괜찮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네들이 집에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음식 먹은 걸 치우고 설거지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딸이 있고 그 바로 밑에가 아들이에요. 연년생이에요. 첫째랑 둘째가.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집에 갈 때 여자친구 부츠가 그렇게 길어서 끈을 매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그 여자아이 부츠를 묶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어땠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생각이 드는데 아까처럼 뿌듯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나는 장모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엄마는 잘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더 성숙한 장모나 시엄마가 되어서 그들에게 좀 더 큰 도움을 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그때 잘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자녀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부분을 해야 되지만 사실 부부로서 준비할 때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부분 바로 그게 부모로서 특히나 부부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로서 부부이면서 부모잖아요. 그래서 뭐 시엄마, 시아빠가 될 수도 있고 장모가 장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정체성이라는 거. 이게 새로운 정체성.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렇죠. 정체성이 나에게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5년 전에 저는 여태까지 장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딱 나니까 나는 장모라는 정체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여기는 장인이라는 정체성이 왔겠죠. 그렇죠.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아이를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 보내야 되고 또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문화 속에서 그렇죠. 이거 준비하지 않고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이거는 부부로서 부모로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좀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뭐 사실 책에 있는 성경에 것도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거나 정말 성경에 정확하게 장모는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시엄마는 이렇게 그런 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문화마다 사실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혼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결혼식장을 찾으러 다니고 뭐 드레스를 맞추러 다니고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기 전에 그 신혼 부부도 준비된 사람도 준비하지만 이 부부도 부모로서 장인 장모가 될 수 있고 시부모가 되기 위해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장인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되게 처음에는 뿌듯했어요. 이거는 아버지 하지만은 특별한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그럼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장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관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사회와의 나의 관계가 무엇이고 또 딸과 나의 관계는 새롭게 바뀌지 않습니까? 물론 영원한 딸이긴 하지만 이제 어느 다른 남자의 아내로서의 관계, 이런 거를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야 됐었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게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낌을 정리하고 이런 의미겠고 이렇게 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야겠다라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규칙이 1, 2, 3, 4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충분히 장인 될 사람, 장모 될 사람, 아니면 시엄마 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대화가 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처음에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시아버지를 본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는 스스로의 또, 경험. 또 장인, 나의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 속에 느꼈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또 부정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 그냥 보고 배웠던 거, 우리가 답습한다고 얘기하는데 답습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어떤 것이 긍정적이었는지 어떤 것이 부정적이었는지 스스로의 경험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조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 그런 얘기 해요. 나는 시어머니가 너무 고생시켜서 내 며느리는 고생 안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 극단적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비슷하게 고생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로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을 때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근데 어렵다고 해서 나는 또 너무 심하게 우리 며느리랑은 완전히 딸같이 지낼 거야 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또 생각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거기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스스로 꿈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자신의 경험 속에 긍정적이었던 부분을 잘 정리하고 부정적이었던 부분도 되돌아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으셔서 뽑아내고 나와 새롭게 만드는 나의 며느리, 나의 누굽니까?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로 내가 이제 장모가 된다는 정체성에 대한 어떤 정리와 서로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을 맞춰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어려운 자리인데 사돈이라는 자리죠. 사돈도 안 해보던 자리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결혼식이 끝나면 사돈이 생긴 거예요. 사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돈은 뭐 식구도 아니지만 또 친구도 아니지만 남은 남인데 그렇다고 사돈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실 그런 관계가 생기는데 그래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친구였다, 아니면 친척이었다, 아니면은 남이다. 이게 뭐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러한 정리된 상황 속에서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 사돈은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요 참 특이한 관계입니다. 친척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친척 아닙니다. 친구도 아니죠. 친구도 아니에요. 친구인데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식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뭘 강조하시냐면 사돈은 남이다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합이 아니고 한 가정과 한 가정의 결합이다. 그렇게 얘기 많이 했죠. 네. 사실 어느 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을 알거나 하지 않으면 어떤 오해가 오는 게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이 가정과 이 가정의 사돈이 굉장히 뭔가 가까워져야 되는 같은 하나가 돼야 되는 듯한 그거 느낌?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은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는 사실은 정확하다면 사돈이라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또 이 가정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이 한 가정에서 여자아이가 나오고 여기서는 남자가 나와서 결혼했으면 이 양쪽 원 가정은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사돈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 가정이 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세 가정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돈과의 관계가 거꾸로 하고 부담스럽게 만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자녀들 가정 문제가 생길 때에 생겼을 때에 이게 문제면 좀 부정적인 거죠. 혹시 자녀들의 가정에 부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사돈끼리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 딸이 친정엄마한테 와서 뭐라 했어요. 사회에 대해서 막 나름대로 흉을 봤어요. 그런데 이 장모가 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데요 사돈 그 집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이 가정이 스스로 가정으로 쓰고 더 든든한 가정으로 쓰는 데에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 좋은 일이 아니면 축하할 일, 축복할 일, 그런 일 외에는 정말 이렇게 직접 얘기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철칙은 그런 것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즉 건강한 적절한 남이라는 관계 속에서 멋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지만 자녀의 가정을 통해서 연결됐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렇게 유지해가는 게 좋은 관계일 것 같아요. 어떤 이상적인 가정에서는 정말 사돈끼리 점점점 친해져서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신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지.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 다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서 사돈과 막 친해져서 막 3박 4일, 4박 5일 뭐 유럽 여행을 갈 정도로 친해져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맞습니다. 상황에서는 적절한 거리와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특별히 양쪽에서 나온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살는데 이 관계는 계속적인 변화가 있고 계속적인 성장도 있고, 성장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갔다고 해도 나의 자식은 나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거 가운데 불편해질 수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건강한 유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돈과는 적절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요. 친구, 친척, 식구 아니고 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사돈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빈둥지, 그러니까 대학을 가거나 뭐 직장을 가거나 해서 집 바깥으로 이사 나가는 것도 빈둥지지만, 정말 한 가정을 만들면서 나가는 것은 완전한 빈둥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빈둥지를 잘 꾸며갈 수 있는 이 남아있는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죠. 남아있는 부부의 관계. 장모와 이 장인이, 이 부부가 얼마나 더 결속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삶의 중심이 두 부부 안으로 정확하게 옮겨지는 것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다시 이 부모님의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떠남으로 부부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둘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녀가 생기면서 큰 가족이 됐는데 이제 자녀들이 떠나고 마지막에는 부부가 남아서 우리가 많이 썼던 얘기죠. 핵가족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밖에, 아내와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생각과 우선순위가 이제 부부의 관계로 돌아와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가정은 처음부터 부부 중심이었어요. 처음부터 신혼 때부터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그때까지 부부 중심이었는데, 육아기나 아이들이 청소년기나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사실은 부부 중심인 가정이지만 그 모든 시간과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렇죠. 적용될 때에 변화가 왔었던 거죠. 중심은 중심이었는데 적용될 때에 근데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거죠. 그렇죠. 이 자녀들이 완전히 가정을 만들면서 떠나가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부부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부부 중심으로 돌아올 적에, 그때 이 두 부부가 잘 조정을 잘 하고, 사실은 시간도 남고 어떤 감정도 남고, 그다음에 재정도 남으면 좋겠지만 재정도 남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남은 시간, 뭐 70, 80, 90 결국은 두 부부랑 살게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잘 보낼 것인지를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은 빈둥지의 삶, 즉 다시 한번 부부로서 자녀를 다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조절하고 재정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야만 자녀 뚝 떠나고 나서도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특별히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마음의 감정, 관계에 떠나보내면 어려울 수 있고 엄마로서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하면서 허전할 수 있고 비둥지로 겪어지는 다양한 것들, 감정적인 부분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남편과 함께 잘 정리해 가면서 건강한 부부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풍성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자녀 결혼식을 하면서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분주한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떠나보내는 이 두 부모가 그 결혼, 새 가정을 만들어내는 그 준비도 되게 중요해서 첫 번째로는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 시부모, 장인, 장모로서의 정체성을 네. 정리합시다 라는 거였고요. 예, 그 다음에는 사돈이라는 또 정체성. 새로운 또 관계네요. 관계가 시작됐는데 예. 적정한 거리 두는 거 중요하고요. 세 마지막으로 번째는 우린 다시 이제 핵가족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 두 사람의 모든 삶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주변 분에 벌써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하고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런 거를 정리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좋은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혼 준비의 모든 것, 부모 1탄, 부모 그렇죠. 1탄을 해왔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요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아이들 장성해서 결혼할 때 얼마나 잘 준비되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는 너무 벌써 다 나가서 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이런 것들을 배워서 또 그 자녀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보시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